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카제 하야님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 저에게 질문을 주신 카제 하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은 불공평한 이유. 여러분은 각자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불공평한 게 사실입니다. 예. 예.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여러 가지 우리가 맞지 않은 것도 많아요. 경제도 그렇고, 뭐 재산도 그렇고, 벌이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많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보면 법 같은 것도 보면 가진 사람들한테 좀 관대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법마저도 불공평한 거예요. 법마저도. 네. 사실 불공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빈입빈 부입부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어떤 노력에 대한 것도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어떤 삶의 기회 같은 것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뭔가 잘못을 저질러도 없는 사람은 잘못 저지르면 인생이 꼬꾸라지는데 가진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도 우야무야 어떻게 넘어갑니다. 우야무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열받죠. 돈 있는 사람은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집어넣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상대하네 막 이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뉴스 기사를 보면. 근데 과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자본주의를 택하는 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네. 자본주의를 택하는 나라는 오히려 미국이 더 심해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 네. 미국은 아예 뭐 돈 없으면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 미국이 땅덩이 넓어도 정말 살기 좋은 데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치안도 안 좋고 굉장히 뭔가 좀 법이나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회 생태계 자체가 불공평해요. 네. 뭐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도 불공평합니다. 네. 그냥 다 불공평해. 그래서 왜 불공평할까? 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질까? 이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수저의 힘을 수저의 차이부터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수저 계급론. 네. 태어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다 어떤 그 날짜에 병원에서 태어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누구는 동네 산부인과 태어나고, 누구는 강남에 굉장히 좋은 데 태어나고. 똑같이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느냐.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가진 게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뭐 자라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 교육 같은 것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태어나는 건 다 똑같아요. 태어나는 건 다 똑같아. 근데 태어나고 나서 이제 커가면서부터 다른 거죠.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 없으면 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없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개천에 용난다는 얘기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가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보통 이제 개천의 용난 케이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과거에도. 그래서 개천의 용난 케이스라고 하면 무조건 신문 같은데 이제 기사로 나오고 방송에서 참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개천의 용난 케이스라고 방송에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게 방송에서 안 내보내주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없어. 그럼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뭘까? 예전하고 지금의 차이는요, 일단 뭐 사교육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부하는 환경이 다 똑같았습니다. 옛날엔 사교육이 없었잖아요. 예. 네. 그냥 열심히 안 하면 뭐 집이 못 살고 뭐 잘 살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했어. 내가 열심히 하면.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사교육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 수능 같은데. 예. 그래서 내 혼자서 노력을 어떤 그런 시험을 뚫어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예. 옛날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 성공해가지고 잘 사는 못 사는 그걸로 극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힘들거든요. 지금은 일단 교육부터도 많이 분류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뭐 못 사는 집안인데 정말 노력해가지고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서울대를 갔어. 갔는데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네임밸류가 많이 바뀌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대 가도 다 똑같은 서울대생이 아니라고. 서울대도 나름의 카르텔이 있다고. 그거 제가 예전에 서울대 몇 군데나 물어봤어요. 카르텔 있냐고 하니까 다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신 성분에 따라 계급을 나눈대. 자기들끼리 표식을 한대. 과잠바 같은데, 대학 점퍼 같은데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뭐 특목고 출신, 강남 8학군이면 8학군 출신, 예, 표시하고, 약간 지방 고등학교 출신이거나 농어촌 출신이면 껴주지도 않는 거야. 배척을 시켜버려. 같은 서울대 나왔는데 무슨 불법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왔는데, 제도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막 서로 이제 파벌을 나눠가지고 무시를 해.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직업은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성공하려면 내 혼자 잘해가지고 힘들어요. 주변에 뭔가 떠받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는 공부를 통해서 뭔가 직업적으로 뭔가 이제 가져서 뭔가 부를 이루는 거는 힘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진 사람이 돈으로 덧불리는 게 더 빠르지, 없는 사람이 공부 잘해가지고 직장 들어가서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버는 돈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뭐 좋은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개천의 용나는 케이스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같은 사업이나 투자를 해도 없는 사람은 한번 자빠지면 끝이에요. 자빠지면 끝이고, 사업 범위가 제한적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몇 번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몇 번 실패해도 뭐 티도 안 나고 오히려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뭔가 뭐 공장 차리거나 아니면 장사 같은 거 말아먹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걸 잘 돼보려고 하다 한번 폭삭 내려앉으면 복구 안 되죠. 근데 왜 재벌들은 왜 부모님한테 계열사 같은 거 물려받잖아. 물려받는데 사업 같은 거 실패해가지고 손해를 1,000억, 2,000억씩 한단 말이야. 그래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이미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네, 아무런 타격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한번 망하면 끝장인데 가진 사람들은 몇십 번을 망해도 멀쩡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도 원래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알고 있지만 과거 별명이 뭐냐면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 하는 족족 다 말아먹었어요. 이거 뭐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이제 회장 단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는 경영 수업 받다가 자꾸 말아먹어서 원래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그냥 회장을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회장을 좀 늦게 하는 편에 다른 재벌에 비해서. 뭔가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만약 그게 일반 사람이었다는 생각해요. 일반 사람. 일반 사람인데 뭐 이제 사업했는데 일반 사람이 뭐 사업에 잘 되는 경우 보통 중소기업이나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거 잘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실패해서 있잖아요. 말아먹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무지막지하거든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가진 사람들은 몇 번의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몇 번의 실패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뭔가 투자가나 이제 사업 같은 거 하면 그 기회가 한 번은 끝이에요. 한 번이나 두 번은 끝이야. 많아요, 두 번.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몇십 번의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실패해보라 그래. 성공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경험사 해보라 그래. 우리는 근데 경험사 해볼 수가 없죠. 무조건 잘해야 돼요. 한 번의 기회로 무조건 성과를 내가지고 안 되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실패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해봐.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제 없는 사람과 가진 사람 차이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없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맨날 용돈 100원, 200원 받고 그걸로 무조건 원코인 해야 되는 사람. 근데 가진 사람은 오라시 사장집 아들내미. 맨날 돈 쌓아놓고 시작하자마자 코인을 9개 집어넣으면서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 네. 그래서 친구 중에 오라시 집 하는 친구 사귀면 정말 좋은 게 걔랑 친해지면 게임을 공짜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네, 특권이죠. 약간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불공평한 이유가 참 많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 인생 불공평하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자꾸 한탄하면서 욕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난 이상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꾸 뭔가 뒤엎으려고 이상을 바꿔보려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이상을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인식하고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소중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자꾸 부자들 삶 보면서 재벌들 삶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꾸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한탄하기 이전에 내 삶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겁니다. 고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있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들이 고민이 없다거나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라면 보통 고충이 없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그런 고생을 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분 나름의 고생이 있어. 단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인생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네. 뭐 부자들의 삶, 잘 사는 삶 자꾸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본인의 삶에 집중하시고 충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